여러 간들에 대해서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입니다. 오늘은 여러 간이식의 경향,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미국 데이터인데요. 우리 간이식 대기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 같으면 내사자도 많고 해서 간이식이 많이 시행되는데 연도별로 보면은 증가하고 있어요. 도표로 되어 있는 게 생체 간이식 기증자 퍼센테이지거든요. 미국은 원래 생체 간이식 거의 안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10%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가가지고 지금 한 5% 정도, 100명 간이식하면 5명 정도가 생체 간이식이고, 미국은 한 9,000건 정도 한 해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어요. 일본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죠. 한 해 평균 500개가 안 되는 간이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체 간이식은 회색하고 파란색인데요.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90% 이상입니다. 내사자 간이식은 한 해 50케이스가 안 됩니다. 일본은 내사 기증자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시안권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내사자가 참 많습니다. 이 회색 그래프로 보면 저희가 한 해 간이식 대기자 숫자고요. 한 5,800명. 기증 대기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주황색처럼 보이는 게 생체 간이식, 그리고 파란색이 보이는 게 내사자 간이식이거든요. 일본은 채 50케이스가 안 되는 내사자 간이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 450건. 한때는 한 500건 넘었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한 4분의 3은 생체 간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본보다는 적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많죠. 100만 명당 내사자가 몇 명이 있느냐? 미국, 스페인 100만 명당 22명, 25명.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는 몇 명? 7명. 한 3분의 1이죠. 이 비율이 아마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사 기증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체 기증자는 어떻다? 세계 넘버 1, 1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내사 기증자가 많으니까 생체 기증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생체 기증자가 적은데, 우리나라는 보면 100만 명당 22명. 2인 터키만 해도 16명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전 세계적으로 생체 간이식을 많이 하는 코리아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스페인이 왜 그렇게 내사 기증자가 많으냐? 스페인은 돌아가시면 내사 기증자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가 기증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일단 대상자가 되고, 가족들이 기증을 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현하면 기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기가 기증하겠다는 의사 기증을 표현하지 않으면 기증 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기증하겠다고 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을 안 하게 되죠. 옵트인, 옵트아웃. 스페인은 뭐다? 옵트아웃이야. 무조건 기증자 대상이 되고 내가 안 할래 하면 빠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내가 기증할래 해야 기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기증 대상자 풀도 적은 데다가 종교적, 문화적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신체에 위해를 가지 않겠다. 신체, 부모, 뭐죠? 하여튼 뭐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거 잘라주세요. 이것도 넣는 거 아니야? 정책적으로 저희가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의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옵트인 제도를 하다가 옵트아웃 제도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내사자가 급격하게 스페인처럼 늘지는 않거든요. 미국도 옵트인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다음으로 내사 기증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차이, 국민적인 의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체 기증자, 누가 기증할까요? 파란색은 생체 콩팥이식을 뜻하는 거고요. 주황색 생체 간이식입니다. 그 중에서 이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기증하는 경우가 자식이 부모한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배우자,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B형 간염 호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B형 간염이 나이 드신 분들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모르게 감염됐거나 하는 분들이 간 경화에 빠지거나 간암이 생겨가지고 자식들한테 기증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 외에 이제 친척들이 기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미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부모님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보통 소아 때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기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재밌게도 쌍둥이 간의 기증도 많고요. 우리 같으면 의붓 형제한테 기증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꽤 많은 의붓 형제들이 기증을 하고요. 이제 배우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세히 보시면 어네니모스라고 있어요. 그 이제 해커 그룹 말고요. 이분들은 뭐냐면 순수 기증이에요. 누가 기증자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내 장기를 나눠 가지고 다른 사람 삶을
살리겠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기증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문데 미국에서는 조금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종교적으로나 순수한 뜻에서 기증을 하는 거죠.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진짜 순수한 뜻으로 기증합니다. 대단하죠?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살펴봤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간 기증자가 간 이식을 필요하는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갭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인식 변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사 기증자가 많아져서 생차 기증자가 많이 안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식학회 차원에서 심장사 기증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심장이 멈춘 사람들의 장기를 구득해서 그걸 필요한 사람한테 기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서상 쉽지 않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장기를 꺼내서 누구한테 기증한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렵고 기증하는 가족분들도 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게 조금 활성화된다면 살아있는 분들은 간을 기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암 발생 위험들도 올라갈 수 있고 대사질환도 생길 수 있고 정신과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사 기증자가 많아지면 살아있는 분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간이식 트렌드에 대해서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